동료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 그게 퇴근 후에도 머릿속을 맴돌고 밤새 이불 속에서 그 장면을 곱씹다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한 적 혹시 있으시죠? 그런데 이게 당신 성격이 유달리 예민해서가 아니에요. 멘탈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서거든요. 강한 사람은 따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냥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의 말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을 만드는 3가지 핵심 비법을 공개합니다. 전문가들이 실제 현장에서 검증한 실전 방법이에요. 멘탈 관리 절대 불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많은 분들이 멘탈이 강한 사람을 떠올릴 때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상상하시죠. 근데 그건 틀린 그림이에요. 강철 멘탈이라는 게 사실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정신력을 딱 2가지 지표로 측정합니다. 하나는 방어력, 다른 하나는 회복 탄력성이에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어떤 사람은 별로 안 받죠. 이 차이가 바로 방어력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얼마나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오느냐, 이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30대 직장인 이 과장 얘기를 해볼게요. 이 과장은 회의 중에 상사한테 지적을 받으면 그날 저녁은 물론이고 다음 날까지도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대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요. 근데 옆자리 최 대리는 똑같이 지적을 받아도 점심 먹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일하는 거예요. 이 2사람의 차이는 의지력이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다루는 능력이 다른 거죠. 결국 강한 멘탈이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흔들린 후 얼마나 빨리 제자리를 찾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방어력과 회복 탄력성, 이 2가지를 훈련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어하느냐, 그게 강철 멘탈의 진짜 정의입니다. 그럼 방어력을 키우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한 데 있어요.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의 대부분 따지고 보면 인간관계에서 오거든요.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카톡을 읽고도 답장 안 하는 동료, 아무 뜻 없이 던진 말인데 하루 종일 그게 머릿속에 박혀있는 상황,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그리고 이럴 때마다 어떻게든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겠다, 오해를 풀어야겠다 싶어서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냉정하게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배려해도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원래 그래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전전긍긍하는 그 순간, 정작 그 상대방은 오늘 점심 뭐 먹을까를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타인이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신경 쓴다고 착각하며 살거든요. 불필요한 관계에 쏟는 에너지를 끊어내는 것, 이게 방어력을 높이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정신적 피로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연하게 남 눈치 그만 보자고 결심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우리 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눈을 감고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사람 5명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따끔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내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5명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은퇴 후 귀농한 박 사장님 얘기를 해드릴게요. 3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수백 명의 인간관계를 관리하느라 항상 피곤하게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대요. 이 사람들 중에 당신이 병원에 입원하면 달려올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솔직하게 세어보니 5명이 채 안 됐던 거죠. 그날 이후 박 사장님은 그 5명한테만 집중했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 5명의 조언과 비판은 진지하게 새겨 들으세요. 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기준이 생기는 순간 반응해야 할 자극의 총량이 확 줄어들거든요. 신경 써야 할 범위를 좁히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스트레스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관계의 다이어트, 이게 심리적 자유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비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관계 정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전략이었다면 지금 말씀드릴 건 내 안의 저항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는 완전히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관계를 정리해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반드시 크고 작은 시련이 찾아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백신의 원리에 있습니다. 백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시죠? 약하게 만든 바이러스를 몸속에 미리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그걸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훨씬 강하게 싸울 수 있게 됩니다. 멘탈도 정확히 같은 원리로 작동해요. 작은 불편함을 미리 겪어본 사람은 큰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거든요. 사소한 긴장 상황을 여러 번 통과해본 사람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이 정도는 별거 아니다. 이 확신이 쌓이면 웬만한 상황에서는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더 명확해져요. 평생 편안한 환경에서만 지낸 사람은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온실 속 화초가 갑자기 바깥바람을 맞으면 쉽게 시들어버리는 것처럼요. 회피는 그 순간은 편하지만 결국 더 약한 멘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직면이 불편하더라도 그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유리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딱 막히는 지점이 있어요. 불편함을 직면하라는 말은 알겠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멘탈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공통적인 습관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불편한 상황을 본능적으로 피해버리는 거예요. 거절당할 것 같으면 아예 시도를 안 해요. 어색한 자리가 예상되면 핑계를 만들어 빠집니다. 회의 중에 내 의견과 다른 말이 나와도 괜히 분위기 깨기 싫어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가죠. 이 행동들이 다 그 순간엔 편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반복될수록 멘탈 면역력이 형성될 기회 자체를 차단해버린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정신적 온실 안에 가두는 거예요. 온실 안은 따뜻하고 안전하죠. 근데 그 안에만 있으면 바깥 세상의 바람을 버텨낼 힘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멘탈은 처음 만나는 작은 시련에도 와르르 무너져 버리거든요. 더 무서운 건 이 회피 습관이 점점 강화된다는 거예요. 한 번 피하면 다음엔 더 작은 일도 피하게 됩니다. 안전지대가 점점 좁아지는 거죠. 결국 아주 사소한 불편함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멘탈은 쓰지 않으면 약해지는 근육과 똑같습니다.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 절대로 단단해질 수 없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카페에 가서 음료를 주문할 때 조금 덜 달게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런 사소한 요청조차 불편해서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훈련이에요. 회의나 대화 중에 상대방 의견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라고 한번 말해보는 것도 좋아요. 공격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의견을 정중하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도 처음엔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두근거림 자체가 멘탈 근육이 자라는 신호거든요. 어색한 모임에 나갔을 때 모르는 사람한테 먼저 말을 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행동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거절당해도 큰일이 안 일어난다는 걸요. 내가 실수해도 상대방은 생각보다 금방 잊어버린다는 걸요. 이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아는 건 완전히 달라요. 경험이 쌓일수록 담대함이 생깁니다. 처음엔 심장이 쿵쾅거리던 상황이 나중엔 별것 아니게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의도적 불편함 연습. 이게 일상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비법입니다. 근데 이건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 못하는 얘기예요. 멘탈 관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고개를 끄덕이게 될 거거든요. 강한 정신력, 사실은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에요. 몸의 문제입니다. 체력이 멘탈을 결정한다는 게 지금 심리학과 신경과학 분야에서 점점 더 강하게 증명되고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몸이 너무 피곤한 날, 평소엔 그냥 넘어갈 말에도 괜히 짜증이 치밀어 오른 경험 없으세요? 잠을 못 잔 다음 날, 별것 아닌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던 적 있으시죠? 이게 기분 탓이 아니에요. 신체 조건이 감정 조절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 뇌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요. 몸이 지쳐 있으면 뇌도 같이 지쳐서 작은 자극에도 과하게 반응하게 되거든요. 반대로 몸 상태가 좋으면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훨씬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다루는 호르몬 시스템 자체가 신체 활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인드셋을 바꾸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몸이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봐야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강철 멘탈의 토대는 결국 튼튼한 육체예요. 그럼 몸과 멘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스트레스, 사실 단순한 기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몸속에서 분비되는 물질이거든요. 그 이름이 바로 코르티졸입니다. 코르티졸은 우리가 위협을 느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원래는 맹수한테 쫓길 때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생존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현대인의 뇌가 상사의 눈총이나 SNS 악플에도 똑같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맹수를 만난 것처럼 코르티졸을 펑펑 쏟아내는 거죠. 코르티졸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소엔 그냥 넘어갈 말에도 과하게 반응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멘탈이 약해진 게 아니라 호르몬이 뇌를 장악해버린 상태인 거거든요. 그럼 이 코르티졸을 어떻게 없애느냐? 답은 운동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코르티졸이 분해되고 동시에 엔돌핀과 세로토닌이 활성화돼요. 이 두 가지가 기분을 끌어올리고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 물질이거든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30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뇌의 화학적 구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코르티졸이 빠진 다음에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운동 얘기를 했으니 이번엔 그것만큼 중요한데 훨씬 더 많이 무시당하는 주제를 다뤄볼게요. 바로 수면입니다. 그냥 피곤하면 자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오히려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입니다. 낮 동안 쌓인 감정의 찌꺼기들을 정리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손상된 신경세포를 복구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수면이 뇌의 청소 시간인 거예요.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날의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은 채로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기에 새로운 스트레스가 또 쌓이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점점 더 예민해지고 점점 더 작은 일에도 무너지게 돼요. 잠을 못 자서 멘탈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멘탈이 리셋될 기회 자체를 빼앗기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수면이 6시간 이하로 떨어졌을 때 감정 조절 능력이 최대 60%까지 저하된다고 해요. 강철 멘탈을 원한다면 하루 7시간 이상의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운동으로 코르티졸을 분해하고 수면으로 뇌를 리셋하는 것. 이 두 가지 기본기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멋진 마인드셋 강의를 들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자, 이제 오늘 다룬 내용을 하나로 모아볼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3가지 비법 기억하시죠? 관계 정리, 의도적 불편함, 그리고 체력 증진입니다. 관계 정리는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5명에게만 집중하고 나머지 소음에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 불편함은 작은 불편함을 미리 겪어두면서 멘탈 면역력을 키우는 거고요. 체력 증진은 운동과 수면이라는 기본기를 통해 뇌의 화학적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3가지 사실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들으면 다 알 것 같은 내용이죠.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유리 멘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알면서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화려한 심리학 이론보다 주 3회 30분 걷기가 더 강력합니다. 근사한 자기계발서 10권보다 오늘 밤 7시간 숙면이 더 효과적이에요. 멘탈 관리의 본질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기본기를 꾸준히 지키는 데 있거든요. 몸이 튼튼해야 마음도 버팁니다. 관계가 정리돼야 에너지가 생겨요. 작은 불편함을 이겨낸 경험이 쌓여야 큰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3가지를 함께 실천할 때 한 달 뒤 여러분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배운 3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완벽하게 다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저녁 30분 산책이든 카페에서 음료 덜 달게 요청하는 것이든 핸드폰 내려놓고 일찍 잠드는 것이든
그 한 가지를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실천이 반복되고 몸에 배는 순간 누구의 말에도 상처받지 않는 진짜 자유가 찾아와요. 여러분의 변화를 끝까지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강철 멘탈로 거듭난 평온한 일상 반드시 여러분 것이 될 겁니다.